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대성. 인쇄소를 운영하는 강영호 62는 인쇄용지처럼 바싹 마른 남자였다. 60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돌리기 부업부터 시작해 인쇄소에 묵직한 기계를 돌려온 그는 은퇴는커녕 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영호의 몸은 오래된 기계처럼 조금씩 삐걱거렸다. 50대부터 찾아온 고혈압과 당뇨는 이미 만성이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쉴 새 없이 일한 그의 신장이 급격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가 심각해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투석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세상의 끝처럼 들렸다. 병원비가 몇 배로 불어날 것이고 일손을 놓아야 할 상황이 그의 목을 죄어왔다. 어느 늦은 오후 영호는 납품할 인쇄물을 묶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곁에 있던 직원이 급히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급성 신부전 악화 진단을 받았다. 혈압은 치솟았고 몸은 퉁퉁 부어올라 마치 다른 사람의 몸 같았다. 의사는 그의 아들에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엄중히 말했다. 이번 기간 동안 영호는 식사 시간마다 고통스러웠다. 저염식은 밍밍했고 칼륨과 인을 철저히 제한한 식단은 그의 입맛을 잃게 했다. 특히 신장 환자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는 의사의 경고는 그를 목마르게 했다. 그는 투석이라는 절망적인 미래 앞에서 점점 무력해졌다. 퇴원 후 영호의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며 절박함을 느꼈다. 민주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건강 프로그램에 휩쓸려 신장에 좋다는 수많은 민간요법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병원 치료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현대의학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영호의 노모가 아들을 위해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보따리 안에는 시골 텃밭에서 직접 말린 옥수수 수염 한 뭉치와 볶은 팥이 있었다. 아이고 우리 영호. 네가 어릴 적에도 오줌을 시원하게 못 누면 이걸 다려 먹었어. 병원 약도 좋지만 하늘이 주신 이 풀들도 기운을 주는 법이지. 노모는 옥수수 수염을 진하게 다려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었다.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예로부터 신장과 방광 기능 개선에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쏟아졌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부종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민주는 병원 식단에 포함되지 않는 옥수수 수염차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에게 드리기 시작했다. 영호는 밍밍한 병원 식단에 질려 있었지만 이 구수한 차는 마실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주었다. 일주일 후 영호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 몸이 붓는 부종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소변량이 늘어났다. 그의 얼굴을 짓누르던 잿빛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이뇨제 복용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던 그에게 옥수수 수염차는 자연 이뇨제처럼 작용했다. 하지만 민주는 조심스러웠다. 신장 질환 환자는 칼륨이 문제였다. 옥수수 수염이나 팥, 그리고 다른 민간요법 재료들 중에는 칼륨이 과도하게 함유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 외래진료일 민주는 의사에게 옥수수 수염차 복용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생님, 혹시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 기능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요? 부종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씨, 신장 환자에게 민간요법은 약날의 검입니다. 어떤 약재는 독성 물질이나 과도한 칼륨을 포함해 신장을 단숨에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옥수수 수염의 경우 적정량의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에 큰 무리 없이 이뇨작용을 돕는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의사는 영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을 이었다. 다행히 환자분의 칼륨 수치와 신장 수치 크레아틴인가 지난번보다 소폭 개선되었네요. 부종도 많이 빠졌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며 옥수수 수염차가 부종 개선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간요법은 제가 정해준 수분, 섭취량과 칼륨 제한 식단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세요.
그 후 영혼은 민간요법과 현대의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의사의 처방 약물 치료 및 식이요법을 90% 지키고 노모의 지혜 옥수수 수염차를 10%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는 여전히 밍밍한 저염식을 먹었지만 식후에는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으로 텁텁함을 달랬다. 아들은 혹시 모를 칼륨 과다를 막기 위해 파처럼 칼륨이 높은 곡물은 신장 전문 영양사에게 자문하여 극소량만 밥에 섞어드리거나 아예 칼륨 함량이 낮은 흰 채소 위주로 반찬을 만들었다. 몇 달 후 영호는 다시 인쇄소에 묵직한 기계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그의 신장 기능은 기적처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투석이 필요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데 성공했고 부종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어느 날 영호는 투석 환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민간요법에 대한 글을 보았다. 거기에는 녹즙을 먹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칼륨 높은 건강즙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무서운 경험담들이 가득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신을 살린 것은 오직 신비한 민간요법 때문이 아니라 현대의학이라는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민간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균형 잡힌 생활 방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호는 인쇄소 한켠에 말린 옥수수 수염을 보관하며 그 구수한 향을 맡을 때마다 건강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과 신중함 속에서 되찾은 삶의 귀중함을 되새겼다. 그의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의 결과였던 것이다.